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미진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관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 토론 5분간 후보자가 절대적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 답변을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짧은 답변이라도 상대방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지난 토론회 때도 저는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의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 중에서 거의 46.8%가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이게 더 심해서 56%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삶의 질과 일자리의 질의 측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나 후보께서는 비정규직에 관한 공약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이 시민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이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지나치게 크다는 부분, 차별을 줄여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준비해왔고 그동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것, 특히 이제 비정규직을 보면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줄이거나 한꺼번에 모두 정규직화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별부터 해소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구체성이 있는 공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한나라당이 방금 그런 비정규직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9일 날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야말로 굉장히 생생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2만 원 올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건 중앙정부 부처의 일이지 서울시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어떤 노원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민주당이 지금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이 지자체에서는 정규직 전환 사례에 관한 좋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이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지금 정말 청년에게 있어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정책 과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복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실업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7.3%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년 고용률이 40.6%였는데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와서 44.9%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40.5%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또 콘크리트 사업에 아주 집중하면서 일어난 그래서 10년 전으로 지금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나후보 공약 이렇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 구체적 공약이 별로 없습니다. 10만 평의 공간을 만들겠다고만 공약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에 어떤 청년 벤처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드웨어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시장이 되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로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자리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산업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의 전통 산업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게 발전시키는 것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IT를 중심해서 DTCT의 산업, 미래 산업 동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저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결국 창업 공간이 없다. 그 다음에 창업
한 다음 실패했을 때 그 기회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약 중에 하나는 창업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포에 있는 창업공간 센터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그 쬐끄마한 책상 하나가 본인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조화를 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청년들에게는 이런 공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정말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창업 공간 늘려서 거기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요. 실패했을 때는 확실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출의 기회, 모랄 해저드가 없다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다시가 일단 질문 답변하실 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나경원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 갖고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박원순 후보께서 그동안 이제 몇 가지 공약이 굉장히 비판받은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연한 완화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니까 폐지하겠다 했더니 그 당시 토론에 나와서 그거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 노원구청장 명의의 폐지 반대에 대한 그런 공문도 들고 오셨다가 오늘 이제 그것을 뭐 조례로 만드시겠다고 입장을 바꾸셨고요. 좀 전에 또 경전철에 관한 것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러셨습니다. 제가 이제 경전철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용인 경전철 예를 들으시면서 용인 경전철이 결국은 인구 밀도도 낮은데 수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결국 빚더미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는 민자로 추진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용인경전철하고 서울시내 지금 8개 경전철 중에서 5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신림선, 왕십리 상계동까지 가는 동북선, 그리고 청량리 신내까지 가는 면목선, 서대문 마포를 지나는 서부선이 5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용인 쪽은 인구 밀도가 낮고요. 이쪽은 인구 밀도가 높고요. 예전에는요. 최소 수입을 보장해 줬어요. 됩니다. 민자가 들어왔어도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줬어야 되는데 2009년 8월에 결국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 바뀌면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자만 들어오면 서울시가 전혀 이것을 부담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사실은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늘 얘기하는 짐짝이 되는 그런 전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는 잘 추진하게 하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그동안에 이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조항도 폐지되었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자가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잘 추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안 하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그것이 민자로 했을 때 어려우니까 시에서 마치 부담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결국 법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시에서 부담까지 하신다는 것은 공약이 조금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 180도 극에서 제가 가운데 있었다면 저 왼쪽에 있으시다 갑자기 또 오른쪽으로 가셨는데 도대체 왜 입장이 바뀌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꼭 그렇게 시에서 부담을 하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입장 바뀐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재개발 연한을 단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같이 뉴타운이 지금 얼마나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피눈물을 나게 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해제가 되면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똑같은 위상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다 들썩이고 결국은 비슷한 상황에 몰릴 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제가 지난번 토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없는가를 제가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경전철 문제는 사실 어제 뉴스에 보셨겠지만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이미 그 사법 처리가 될 정도로 너무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제가 보면은 지금 이 민자로 오게 되면요 그만큼 이 요금이 높아집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이 예측에 따르면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이 900원이잖아요. 아니, 이 최고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제 주도권 토론.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안 그래도 후진된 낙후된 지역인데 이 요금을 크게 부담시키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호선도 민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을 대충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다르다는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공약이 또 바뀌셨는지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양화대교 부분입니다. 양화대교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그래서 쌍둥이 다리인 양화대교 중에서 하나는 교각이 넓은 공사가 완성이 되었고 아치를 설치한 공사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 지금 상판을 걷어내고 공사 중인 그 교각은 교각 간격이 좁은 채로 아치는 설치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서로 짝이 다른 그런 양화대교를 남겨두겠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그 정책본부장을 맡으신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양화대교를 그냥 착공하고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후보도 입장을 바꾸신 건지요. 그래서 바꾸셨다면 왜 바꾸셨는지. 제가 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 잠깐만요, 박원순 의원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양쪽에 다 됐습니다만은 조금씩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박 후보께서 1분간 더 말씀해 주시고요. 네, 나 후보도 1분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 어떤 정책을 갖고 토론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저는 그것은 정말 이 서울시장이 정말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 후보께서는 말씀은 잘하시지만 듣는 귀는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양화대교 공사를 새로 이 하류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중단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말 안 듣고 지금 공사를 벌써 다 시작했습니다. 상판 벌써 뜯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완공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저는 시민들에게 이 100억의 돈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나 후보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은 결국 한강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한강 대운하는 지금 현재 안 하게 됐습니다. 감사원도 이게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예, 나하고 1분 있으십니다. 그때 이제 공무원 징계 운운하시면서 논평을 내시고 안 하겠다고 하셨을 때요. 이미 양화대교 상판이 입이 걷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양화대교를 위에 씌울 아치는 밖에서 또 만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 선거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양화대교 교각을 확장하는 공사를 왜 했는지 그 연원을 살펴보시면 이것은 한강대교 운하하고 한강 운하하고 꼭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강의 물길 방향과 양화대교의 교각 방향이 처음부터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한강에서 배를 모시는 선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양화대교 밑을 갈 때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머리가 쭈삣쭈삣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교각이 너무 좁고 물길 방향과 다 반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각을 넓혀놓는 것은 운하와 관계없이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완성해놨는데 다음 쪽 다리는 그대로 놔두면 넓은 교각 간격 사이로 배가 들어왔다. 그 다음 갑자기 좁아진 교각에 부딪힐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시행정이라는 이유로 놔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아무리 이 선거고 이게 이명박 오세훈 시정의 심판처럼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두 후보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한 토론 두 번째까지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